예, 안녕하십니까. 행정학과 튜터 오선영입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공유를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어떤 특강을 할 건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아까 등록금은 다 내셨다고 했는데, 방송통신대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은 없죠? 네, 하나도 모르시는 분은 없고, 방송통신대는 입학하기는 쉬워도 졸업하기는 어렵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저를 만나면 네, 졸업하기 쉬워집니다. 우리가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잖아요. 예, 그 4학년 총 8학기죠. 4년 또는 8학기 또는 7학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은 한 과목씩 더 추가해서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이제 조기 졸업이 가능해져요. 네, 그래서 제가 튜터 지도를 한 분 중에서는 졸업을 하시고 제때 졸업을 하시고 또는 우수한 성적으로 또 다른 과로 편입도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특강과 튜터는 한 학기에 특강을 3번 합니다. 오늘 하는 튜터 OT 특강, 그리고 이제 중간 과제물 특강, 그리고 기말 시험 특강 이렇게 3번을 해요. 요걸 다 들으신 분들은 4년 만에 졸업을 하시거나 조기 졸업을 하시거나 편입하실 때 우수한 성적으로 편입이 될 것이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 공유를 해서 오늘 제가 어떤 특강을 할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이 다 보이시나요? 자, 먼저 요건 뭐냐면 제가 튜터 지도 페이지에 올려놓은 튜터 지도 페이지가 여기 있군요. 요 길라잡이 파일을 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강은 이 길라잡이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가면서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끝으로 요거 공부하는 거 방법이거든요. 네. 요거 방법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입학하면 수업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했습니다. 자, 입학하면은 수업을 받기 전에 해야 되는 거는 등록금도 내야 되고 하죠? 등록금을 내야 되고 아이디 생성과 함께 여러분들 아이디 생성은 다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다 만들었다 하는 거. 그래서 따로 이 설명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방송통신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튜터 지도를 들어왔다라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수강 신청 방법이 있죠. 네, 수강 신청 방법은요. 자,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1학년은 수강 신청이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자동으로 돼 있는데 추가로 2과목을 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총 6과목을 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6과목을 더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수강 신청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수강 신청 변경하는 방법은 제가 튜터 지도 페이지에다가 올려놨었어요.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공지사항에 올려놨죠? 공지사항에 수강 신청 안내와 수강 과목 변경 기간. 자,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은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런데 지금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시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지금 여러분들은 추가로 2과목을 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기 졸업하고 싶다 할 경우 이 2과목을 더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과목이 좋을까요? 라고 튜터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알맞는 그런 과목을 제가 선택해 드리겠죠? 며칠 전에 우리 학우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음, 이제 가을 학기엔 조금 바쁠 것 같아서 봄 학기에 한 2과목 정도 더 듣고 싶다 해서 어떤 과목이 좋겠는지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 과목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 2가지 과목은 튜터가 학부 시절에 개강하면 과목이 6과목이 기본 과목이었어요. 그 이유는 졸업학점이 140학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6과목 듣기 위해서 과목이 컴퓨터에
이해와 그리고 사회복지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6과목이 1학년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사회복지 과목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두 과목을 제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몇 과목 더 듣고 싶다. 어떤 과목이 필요한지 그러면은 우리는 뭐에 따라서 수강을 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학점 인정 기준 여기를 가겠습니다. 자, 학점 인정 기준에서 보면은 9번이군요. 자, 이건 편입생이고 우리 신입생들. 자, 우리 신입생들 필수 학점 받아야 되는데 그게 몇 학점인지 아시나요? 자, 필수 학점은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 교양 과목은 24학점, 그리고 전공 과목은 51학점. 자, 요 학점을 받은 다음엔 어때요? 우리 졸업 학점이 몇 학점이에요? 130학점. 130학점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으로 구성해서 이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가 수강 신청 방법이죠.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수강 신청 방법은 먼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학사 정보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강. 그럼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이 보이겠죠?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을 조회한 다음에 신청 단추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신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완료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이 없나요?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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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수강 신청 변경 화면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튜터한테는 학생 화면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학생 화면 보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클릭이 되느냐 이렇게 메뉴들이 클릭이 돼요. 그래서 수강으로 갑니다. 자, 그럼 수강으로 가면 어때요? 수강 신청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여기선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수강 신청 변경 여기 단추를 눌러서 여러분들은 수강 과목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1학년인데 내 과목도 좀 벅차요. 그러면 어때요? 한 과목 줄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온 교재는 어떻게 해요? 교재 한 권은 반품해야 되겠죠. 예.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첫 학기 때 내 과목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강 신청을 변경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학기의 시작은 언제 되느냐? 보통 대학은 3월 첫째 주 월요일이 되겠죠. 뭐 첫째 주 월요일이 아니고 3월 1일이 아니 3일절이니까 그 다음부터 개강을 하는데 어때요? 이번 3월은 3월 1일이 금요일이 되는 바람에 개강일이 3월 4일이 됐어요. 그러면 일반 대학생들은 3월 4일부터 수업을 듣는데 우리 방송대 학생들은 언제부터 수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개시와 수업의 연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수업의 개시 보면은 요거로 할까?
네. 수업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짜까지 요것이 이제 한 학년이죠. 자, 그리고 한 학년은 두 학기로 구성이 돼서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아이고, 전체인가요? 8월 마지막 날까지. 그럼 왜요? 왜겠어요? 우리는 방송대생이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해요. 보통 6월이면 6월 중순이면은 종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로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학기는 그럼 어때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이니까 2월 28일이나 2월 29일로 한 학년이 끝나는 거겠죠. 자, 그 사이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는데 사실 이 8월 마지막 날까지 한 이유는요. 바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학예 계절 수업과 동계 계절 수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1학년이 아니고 한 뭐 1학년 2학기나 2학년 이상이다 할 경우, 내가 1학년 그 직전 학기에 수강했던 과목 중에서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의 과목이 있어요. 뭐 C학점이나 진짜 D학점. D학점이면 뭐예요? 60점대인 거예요. 60점대니까 이런 이 60점대의 과목들을 어때요? 나 좀 성적 좀 올리고 싶다 할 경우 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계절 학기를 들어서 그 과목의 점수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한마디로 성적 세탁이죠. 아주 합법적인 성적 세탁. 이렇게 해서 성적 향상의 기회가 바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수업 연하는 4년이고요. 1, 2, 3, 4학년으로 구분하지만 재학의 연한은 두지 않아요. 이 재학의 연한을 두지 않는다는 게 바로 방송대의 특징. 뭡니까? 입학하기는 쉬우나 졸업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바로 요 말에 의한 거죠. 우리 이원석 학우님 어서 오세요. 아까 저랑 통화 나누신 학우님 같은데, 네. 네, 잘 들어오셨네요. 자, 그래서 재학 연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식으로는 4년 또는 8학기지만 학점을 계속 몇 학점? D학점이 아니고 F학점이 여러 개다 하면 재학의 연한을 두지 않고 여러분들은 방송대에 학적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수업 개시와 연한을 확실하게 익히셨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출석 수업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출석 수업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 있느냐? 대면과 비대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면과 비대면 수업 중에 먼저 비대면 수업 설명부터 할게요. 자, 비대면 수업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신 이 줌 프로그램 설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줌 프로그램을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튜터 지도에 출석 수업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여기 자료실인가요? 줌 프로그램 까는 거 알려드렸는데, 그쵸?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 방법으로 이미 다 설치를 했으니까 굳이 뭐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간다면, 자,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어야 되죠. 마이크가 없다 하더라도 채팅을 이용해서 대화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출석 수업 때는 교수님이 물어볼 경우에 어때요? 우리는 육성으로 대답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 노트북, 데스크톱,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모두 사용 가능하나 카메라와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이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러 가야 되죠. 프로그램 설치는 자, 여기 오메 요렇게 가니까 어때요? 커서의 모양이 바뀝니다. 바로 요 위치로 가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바로 요런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클릭하십니다. 자, 줌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요런 몇 가지들이 보이죠? 그 중에 우리는 뭘 클릭하느냐? 바로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되면 어디에 어떤 표시가 나오냐면요. 화면 하단에 이렇게 보여요. 요걸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건 이 프로그램을 이미 설치를 했다라는 그 증거죠. 자, 그런 다음에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되면 어때요?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해야 되죠. 무료 회원가입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입만 해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회원가입하기 싫다 하면 어때요? 내 소셜 아이디, 뭐 구글 아이디나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해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줌 회의룸에 들어오려고 해요. 줌 회의룸에 들어오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작업, 스피커와 마이크를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스피커는 보통 여러분 한 PC의 스피커를 여러 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스피커 표시에 그 스피커의 이렇게 종류들이 떠요. 예를 들어 요즘 그 스피커들 중에서는 이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또는 스피커 이어폰 들을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PC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사운드 카드를 이용해서 스피커를 연결한 것들, 이것들이 전부 다 잡히더라고요. 저는 학교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이어폰 스피커 따로, 그다음에 이 이어폰을 꽂고 있지만 이거 빼기 귀찮으니까 이거 그냥 꽂고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 하드웨어에 있는 그 스피커를 다시 이렇게 지정하면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런 환경이 이제 테스트를 끝나서 요런 환경으로 맞춰졌어요. 그리고 비디오 시작해서 화면까지 설정해 놨습니다. 화면까지 설정해 놓고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요런 화면이 이미 여러분한테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에 요 꺽쇠가로 요거를 클릭하면 마이크와 스피커 설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비디오 중지 요 비디오 표시 요 꺽쇠가루를 누르게 되면 비디오 설정. 그러니까 내가 줌 회의룸에 들어왔는데 뭐가 잘 안 된다. 그럼 줌을 끌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설정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채팅을 클릭하면 또 채팅창이 뜨겠죠. 자, 기록은 내가 호스트일 경우에만 기록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은 기록 단추를 100번 눌러도 녹음이 안 될 겁니다. 누군가를 또 초대할 수는 또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줌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수업의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자, 이렇게 설치를 다 한 다음에는 어때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 20페이지, 뭐, 스마트폰으로도 참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그 보통 아이폰 이외의 핸드폰들을 우리는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합니다. 이 안드로이드라는 거는 OS 이름인데 윈도우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컴퓨터에서 OS가 뭐예요? 윈도우요. 물론 또 맥이라는 PC에서는 또 뭐 ISO 운영체제를 이용하지만 그거는 그냥 생략.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윈도우니까. 그럼 윈도우의 OS는 PC의 OS는 윈도우를 사용한다면은 여러분들 아이폰 이외의 핸드폰의 OS는 바로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여기 요 안드로이드. 우리는 보통 삼성폰과 LG폰을 많이 쓰니까 요 플레이스토어에 가면 줌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줌을 검색하면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는 어플을 설치해요. 그리고 나서 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핸드폰에 깔리고 이제 세팅을 해야 돼요. 열어요. 열고, 자, 스마트폰 5 태블릿에서, 요건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은 어플 스토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줌을 설치합니다. 어플 스토어에 가서 또 줌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이렇게
줌 받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또 깔려 있는 거 확인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입장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핸드폰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줌 회의 아이디를 두 가지를 보내드렸어요. 그 두 가지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자, 특강 아이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는 이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핸드폰으로는 요걸 클릭하면 편하시겠죠? 편합니다. 그리고 일반 PC에서 접속하게 될 경우는 요것 말고 요것으로 들어오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 그냥 요 몇 자리입니까? 11자리 입력하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회의 입장하기 전에 음속으로 할지 말지 선택해요. 자, 그리고 오디오 장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 또는 이게 영문으로 표시될 수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맨 첫 번째 거 클릭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들어가면서는 먼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비디오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엔 카메라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줌방 우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요 줌방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줌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석 수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출석 수업 일정을 봅니다. 자, 출석 수업을 지역 대학별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가면은 이렇게 커서가 모양이 달라지죠? 이걸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아도 요거를 눌러서 가면 서울지역대학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서울지역대부터 볼게요. 내가 만약에 서울지역대학에 소속 지역대학으로 이제 입학을 했다면은 어때요? 자, 1학년은요, 평일 9시에서 6시 50분. 보통 하루에 2과목 정도 출석 수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한 과목당 출석 수업 시간은 몇 시냐면은 6시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대선배인 건 아시죠?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료는 라떼입니다. 네, 라떼는 9시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 거예요. 3시간 줄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쭉 내려가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의 출석 수업 일정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나의 출석 수업을 확인한다. 어떻게? 여기. 나의 맞춤 정보에 학사 정보, 수업 시험, 수업 및 시험 정보 또는 맞춤 정보, 그리고 나의 정보, 나의 학습 종합 정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니까 또 이 대화 내용은 기록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신다면 안 그러면 우리 그 이원석 학우님 저랑 통화 나누실 때 아이디 비밀번호 주셨잖아요. 제가 우리 이원석 학우님 걸로 접속해서 실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나의 출석 수업 일정을 이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학우님의 상황이 어때요? 여기 보시면은 세계 역사, 행정학 개론, 글쓰기, 정보사회와 행정.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목이죠. 그러면 이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는 무엇이냐? 이거 필수로 이수하셔야 됩니다. 학점은 1학점짜리지만 이 1학점이 여러분의 졸업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수업을 듣다 보니 129학점이 된 거예요. 와, 내가 1점만 있으면은 조기 졸업할 수 있는데, 와, 1점이 없어갖고 한 과목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냐? 정말 너무 아깝다. 할 때, 바로 이 1학점이, 플러스 1학점이 여러분의 졸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원격 대학에 입학하신 분들은 다 수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이 과목을 수강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들 중에 어떤 게 출석 수업 과목이고 어떤 게 이제 과제물 과목인지 봐야 되겠죠? 그럼 아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 있었더라? PDF에 보면은 자, 맞춤 정보, 학사 정보,
수업 시험 정보 조회 또는 맞춤 정보이죠? 자, 그럼 맞춤 정보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맞춤 정보, 여기가 맞춤 정보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접속하면은 자동적으로 맞춤 정보로 와 있어요. 그 중에서 학사 정보, 여기 수업 시험을 클릭해요. 자, 그러면은 수업 시험과 관련된 이러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 귀 기울이세요. 요거는 내가 출석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졌다.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출석 수업에 어려워졌다 할 경우 출석 대신에 대체 과제물이나 대체 시험으로 유형을 변경하는 겁니다. 튜터 지도 페이지에 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학생 선배들의 정보에 의하면은 이 대체 시험은 어렵다고 하던데 그 꼭 대체 시험만 봐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출석 수업 장소를 변경하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나의 지역대학이 어디 있냐? 여기 나의 정보 가면 있을까요? 자, 여러분 나의 정보에 가면 어때요? 여기 나의 지역대학 정보가 이렇게 뜹니다. 먼저 이 지역대학 정보를 바꿔요. 어디서 바꿔요? 개인정보관리 가서 바꿉니다. 여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역대학을 변경한 다음에 아이고, 몇 페이지? 예, 다시 여기 가야 되는군요. 자, 지역대학을 변경한 다음에 바로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장소를 바꾸느냐? 내가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 많은 지역대에서 내가 서울 지역대인데 서울 지역대에 있는 출석 수업 일정을 내가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남부학습센터나 서부와 북부에서는 어, 출석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서울은 인천도 가깝고 경기 지역대도 가깝죠? 경기 지역대는 안양시 학습관에서는 또 출석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석 수업을 하는 지역대로 가까운 지역대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장소 변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체 시험보다 쉬운 출석 수업을 받아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서울 사는데 직장 때문에 부산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때 내가 수업이 있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출장을 가는 날에 이 어느 지역대에서 출석 수업을 하는지 확인하고 거기 출석 수업장을 가시면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요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예제이지만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석 수업 장소를 변경해서 어려운 대체 시험보다 장소를 변경해가지고 내가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자, 그러면 출석 수업을 받았어요.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 여기 출석 수업 과목은 세 과목이네요. 세계 역사와 행정학개론, 정보사회와 행정이 출석 수업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내가, 출석 받기 너무 어려우니까 유형을 바꿔야 되겠죠? 이걸 클릭해 보세요. 대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저장 단추 있죠? 이 저장 단추를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근데 저장 단추 안 누르면 어떻게 되게 해요? 자, 제가 앞 페이지로 갔다 다시 가볼게요. 저장을 안 했더니 변경이 됐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유형을 변경하고 저장 단추를 클릭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저장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이 모든 과정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어디에 메뉴를 가냐면요. 나의 학습 종합 정보나 학사 종합 정보 여기로 갑니다. 여기 학사 종합 정보는 어머 개인정보 이런 게 있고요. 학습 종합 정보 클릭했습니다. 나의 학습 종합 정보 여기 보면은요. 자, 수강 교과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형성평가, 출석 수업, 대체 시험, 중간 과제물과 오프라인 시험,
그리고 기말 시험. 요런 유형의 평가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각 과목별로는 평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자면, 자, 세계 역사는 아까 출석 수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대면 수업이네요. 그리고 대구 경북은 3월 16일에 수업 일정이 잡혀 있어요. 자, 근데 3월 16일에 수업 일정이 잡혀 있는데 장소는 아직 시간은 미정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과목이 몇 교시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9시에 갈 수 있느냐, 1시에 갈 수 있느냐가 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출석 수업을 하면 이제 출석 수업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이 거의 요즘은 유형이 과제물이에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 요 단추를 클릭하면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과제물 한번 제출해 볼까요? 자, 이렇게 과제물 제출하는 화면이 뜹니다. 아이고, 지우개로 지울게요. 자, 과제물 제출하는 화면, 제 PC가 이게 해상도가 높아가지고 여러분 잘 안 보일 거니까 제가 크게 확대할게요. 자, 출석 수업을 들으시면 반드시 출석 시험 과제물을 제출해야만 그 출석 수업을 들은 걸 인정받습니다.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 세계 역사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서 제출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출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파일 크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면서 온라인 과제물을 제출하는 거예요. 자, 온라인 과제물 제출은 제가 이제 3월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출석 수업 과제물 제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 화면에 담아져 있는 파일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뭐가 올려져 있을까요? 제가 뭔가 올려놨을까요? 튜터 지도 페이지에 한번 가볼까요? 이 한글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만 올려져 있네요. 이제 출석 과제물을 하려니 한글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책을 사지는 마세요. 책 살 정도로 이렇게 과도한 그런 굉장히 현란한 그런 편집 능력을 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요 매뉴얼만 제가 첨부 파일에 HWP 파일 형태와 PDF 파일 형태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올려놨으니까 내가 받고 싶은 유형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둘 다 받을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받으시고 이제 출석 수업 과제물 제출하는 방법도 여기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화면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원래 이렇게 이제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는 출석 수업 과목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 조사론 과목이네요. 이런 것들을 클릭합니다. 얘들을 클릭해서 이제 제출을 해요. 자, 제출하러 아래 화면으로 갑니다. 그럼 제출 단추를 클릭해요. 이렇게 제출 단추를 클릭, 파일 선택 후 어때요? 컴퓨터에 저장된 과제물 파일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자, 파일을 찾아가지고 올리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행정학개론의 출석 수업 과제물. 과제 보기죠? 과제 보기, 제출. 자, 이제 제출하기. 제출, 파일 선택합니다. 여기 이 파일 선택을 클릭해요. 클릭하면 탐색기 창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작성한 과제물의 파일 이름을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여기에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출 단추를 클릭. 제출 단추를 클릭해서 이제 제출이 완료가 되면요. 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 체크 표시 딱 나와 있네. 요 접수 번호를 확인하고 접수 번호가 나왔으면 제대로 업로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내가 좀 점수 잘 맞고 싶어서 내가 좀 내용을 업데이트 했다. 자, 수정을 합니다. 수정은
제출 기한 안에 1000번이고 1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나면 수정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출석 수업 자료 올린 거 의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출 기한 안에. 여기 제출 기한이 있네요. 여기 보면 제출 기한이 어때요? 이거 지금 2014년 3월 25일에서 4월 18일까지. 그러니까 4월 18일 6시까지, 아니 5시 59분까지는 수정 가능하나? 6시에는 수정하지 말자 이거죠. 마지막 날 6시는 제출 기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제출은 했지만 수정은 어때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출석 수업에 과제물을 올립니다. 아유, 얘는 뭐길래 빨리 안 보이죠? 네, 어쨌든 제출하는 방법까지만 네, 보면 되죠. 자, 제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날짜들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출석 수업으로 과목을 전부 점수를 받아 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출석 수업을 받았어요. 출석 수업을 받고 지금까지 했던 설명들이 이 안에 있는 이 말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유형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출석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수강 신청 기간 중 출석 대체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어때요? 아까 제가 우리 이원석 학우님의 아이디로 접속한 방법, 학사정보, 수업 시험, 출석 수업 유형 변경을 출석에서 대체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장이라는 말을 안 했네요. 그러나 반드시 저장 단추 눌러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쭉 한번 또 가보시자면, 자, 방송 강의 듣는 거, 이제 유노 캠퍼스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유노 캠퍼스. 유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요? 여기 보면 요 클릭하면 유노 캠퍼스 열립니다. 제가 눌러볼게요. 자, 유노 캠퍼스. 여기 지금 로그인이 뜨는데 여러분한테는 로그인이 안 뜰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수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디를 클릭해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학습자료실 가면 열리는 것이 바로 유노 캠퍼스입니다. 자, 유노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수강하는 과목이 이렇게 보여요. 우리 학우님 되게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자, 원격교육대학의 이해는 이때까지 이수해 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각 과목별로 어때요? 수업을 들어주셔야 되죠. 자, 다만 하루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의 강의는 몇 개까지 들을 수 있느냐? 7개까지밖에는 못 들어요. 7강의. 그러니까 이 7강의가 총합이니까 과목당 총합인지 그거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나네요. 한 과목에 7강의씩. 그러면 한 과목에 8강의를 들으면 어때요? 그 중에 한 과목은 형성평가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딱 7강의만 들으세요. 아셨죠? 자, 우리 행정학과의 형성평가 방법은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크게 보여드리려고. 여기 틀고정을 제가 빼야 돼. 누가 틀고정. 자, 행정학과로 올라가 볼게요. 내려가 볼게요. 이 법학과, 다음에 행정학과 할 겁니다. 자, 우리 행정학과 1학년 과목은 행정학 개론, 정부사회와 행정 이렇게 있네요. 형성평가. 요 점수가 형성평가 20점인 거예요. 왜 이래? 자, 형성평가 점수가 20점. 20점씩. 여기는 이런 과목들은 이렇게 다르네요. 뭐가 다를까요? 여기 위에 가보면은, 아까 제가 맨 위에 가보면은 뭐가 보였어요? 틀고정을 제가 뺐더니, 어때요? 학습 진도율. 여기 보면은 학습 진도율이 있죠. 그리고 이 학습 진도율이 그냥 강의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목은 연습 문제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연습 문제는 틀려도 돼요. 맞출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연습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를 풀어가지고 해야지만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점수가 여기 보세요. 자, 영어 과목 보세요. 이 영문학과의 영어 과목인가 본데 여기 보면은 영어권 국가에 이해했는데 형성평가 강의를 10점, 강의를 다 들으면 10점, 그 다음에 뭐예요? 테스트 10점. 여기 만점 맞기 어렵겠네요. 나도 모르겠네요. 다 맞추면은 인정해 줄라는지 틀려도 될 겁니다. 우리 행정학과 퀴즈는 틀려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다른 학과들의 다른 과목들의 배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데 우리 행정학과 과목은 어때요? 수업만 잘 들으면 수업만 잘 들으면 20점 다 맞는다. 여기 연습 문제 안 풀 없다. 연습 문제와 퀴즈는 또 다른 개념인데요. 퀴즈는 풀 때 틀려도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형성평가 20점이 여러분한테는 수업만 들어도 20점을 맞는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좀 이따 평가에 대한 그 내용을 볼 건데 여기 성적 평가 방법입니다. 자, 평가 유형 여기 있네. 다음 거. 자, 그렇게 해서 유노 캠퍼스를 여러분들은 어때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PC로도 볼 수 있고 여러 정보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자, PC 이용 방법 보겠습니다. 여기 PC 이용 방법 하면 이제 여기 그림이 나와지는데 자, 여기서 학습하기를 클릭해도 된대요. 근데 아까 저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나의 정보를 클릭했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우리 하구님의 저기에 들어가서 나의 정보를 클릭해서 여기 유노캠퍼스 여기로 들어갔어요. 또는 어디로 들어가도 된다고요? 맞춤 정보에 보면 여기 학습하기 요거를 클릭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습하기를 클릭해서 들어오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들어와서 수업을 하면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까 보이죠? 우리 하구님이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어 놓으신 걸로 관계로 제가 설명하기가 아주 정말 너무 좋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부동산 법제라는 과목이 어때요? 학습 진도율이 66.67%. 여기 우리 하구님 지금 수업 들은 진도율이 어때요? 세계 역사는 40%. 형성평가에 반영되는 게 몇 프로 이상이냐? 75%. 70에서 75%면 형성평가는 20점을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15강까지 들어야 되니까 다 100%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기말 시험에 그 시험 범위가 전범위인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1강서부터 15강을 다 드러나야지 되니까 아무리 75% 이상이라도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100%를 다 하게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과목들에 대해서 진도율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학습 방법은 이제 우리 이원석학우님은 수업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 설명이 이게 불필요할지 모르겠네요. 강의를 이제 딱 듣게 되면 여기 강의 보기 요거 클릭하면은 창이 열리겠죠. 강의 창이 열려서 학습을 하면 되고 어때요? 강의를 들으면 되고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는 학습 종료를 눌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형성평가 20점 맞는 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 질문 올려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답변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 문제 완료가 됐다는 표시까지도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또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어요. 근데 오디오 파일은 지금은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여기 과목에 mp3 다운로드 요걸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다운로드를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강의 자료실 이용하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차차 각 과목의 강의 자료 올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튜터지도가 끝난 2학기 되는 시점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혼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 우리 튜터님이 준 자료 같은 거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 강의 자료.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말시험 관련된 자료, 뭐 기출문제가 몇 년도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강의 자료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럼 아까 우리 하구님의 유노캠퍼스들 한번 이제 요거 클릭해 볼게요. 여기 행정학개론 클릭해 볼게요. 그럼 들어가요. 어디 강의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이걸 클릭합니다. 강의 자료 갈까요? 그럼 강의 자료실 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시험지들 이렇게 계절시험 문제지, 기말시험 문제지, 출석 대체 수업 시험 문제지 이런 것. 그리고 강의록도 전부 다운로드 받아서 미리 책처럼 보는 것도 낫겠죠? 근데 거의 책에서 기말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다운로드 받을 이거 출력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다운로드만 받아서 화면에서만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제가 아까 PDF 파일 넘겨서 보듯이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강의 자료실에는 이러한 자료들이 있다는 거, 네, 있다는 거 보셨고, 자, 두 번째, 그 다음은 또, 자, 강의 자료실 이용하기 다음에, 이제 강의 자료실에서, 여기 아까 보면은 이 전체 나의 카타고, 내가 뭘 찾을 것인지 유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요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아. 그래서 찾고 싶은 것만 찾고 싶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어때요? 기출문제만 쫙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강의 자료. 그러면은 요렇게. 요 앞에 분류로 써놨기 때문에 분류에 해당되는 파일들만 나오는 거죠. 출석 시험 자료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 하지만 전체를 놓고 다 찾아도 됩니다. 이거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 다 다운로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찾는 방법도 있다는 거 설명드렸어요. 지금 시간이 9시 16분인데 제가 시계를 안 보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엉덩이 사정을 제가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요. 제가 아까 8시 11분에 특강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시 16분이니까 1시간을 넘겨했죠.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시는데 10분이면 될까요? 10분이면 되면 지금 9시 16분이니까 25분에 다시 특강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쉬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자면, 강의 자료실 봤죠? 강의 자료실 다음에는 이제 모바일 이용 방법입니다. 이 모바일과 PC로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튜토지도 자료실에다가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보시면 되는데, 방법은 같아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PC나 모바일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사양을 갖추시면은 이제 PC 이용 가이드와 모바일 이용 가이드를 각각 유튜브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요 PDF 파일상에서 자, 이렇게 마우스 생김새가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면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노캠퍼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들리시죠? 소리 들렸죠, 아까? 네. 바로 요걸 시청하시면 됩니다. 잠시 가볼게요. 우선 유노캠퍼스를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컴퓨터 사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해상도, 네트워크, 운영체제, 브라우저는 최소 사양입니다. 2021년부터 윈도우 XP, 윈도우 7,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원 종료로 인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이용법을 알아볼까요? 유노캠퍼스는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검색창에서 유노캠퍼스를 입력하고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이용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저는 닫겠습니다. 해서 자, 제가 이 파일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파일로 PC를 이용해서 유노캠퍼스 이용하는 방법과 모바일을 이용해서 유노캠퍼스 이용하는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방송대 공식 유튜브 채널 요거 채널 바로가기 제가 클릭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해서 저는 지금 구독 중인데 여기서 많은 이 교과목이나 이런 정보들, 학사 정보나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 채널을 구독해서 보시면은 여러분 학습 공부하는데 도움이 좀 더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를 그래서 넘어갈 거예요. 건너뛸 거고 다음에는 방송 평가 유형과 시험 응시 방법. 아, 맞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요 파일을 이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한테 중요한 형성 평가 안내 방법이 있죠. 자, 이 형성 평가는요. 여러분 졸업하는데 아주 중요한 점수입니다. 자, 기존에는요. 기존이라 하는 것은 나 때는 저 때는요. 중간 과제물 30점과 기말 시험 70점을 맞아야만 100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무엇이냐? 중간 과제물 30점을 받으시고 기말 과제 50점을 받으십니다. 그럼 몇 점? 80점이잖아요. 바로 형성평가 20점이 무엇이냐? 아까 여러분 제가 그랬죠? 수업만 들으면은 여러분 20점 맞는다고. 이 합쳐진 과목 100점이 여러분의 한 학기 한 과목의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만 봐서 100점을 맞는 게 아니죠. 자, 중간 과제물이라는 뭐냐면은 중간 과제물 시험 유형의 과목이 중간 과제물만 하면 됩니다. 출석 수업이 없고 그런 유형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말 시험은 전부 다 시험 봅니다. 저 때는 시험지로 다 시험 봤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태블릿 PC로 시험을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산수를 한다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자, 60점이 진학을 할 수 있는 진급을 할 수 있는 점수란 말이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점수 아니면 1학년 1학기에서 1학년 2학기로 넘어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59점을 맞았어요. 59점을 맞으면 어때요? F학점이죠? 이 F학점을 맞으면 어때요? 이 과목은 다시 다시 수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으로 듣되 졸업 학기가 좀 늦어지는 거죠? 8학기가 아니고 9학기째 졸업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배점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형성평가 수업만 들어서 일단 20점을 받아놨어요. 그 다음에, 과제물, 중간과제물 과목을 내가 잘 못 들었네. 그럼 어때요? 기말 시험에서 열심히 하자. 자, 두 개 더하면 몇 점입니까? 70점이죠? 기말 시험에서 만점 안 맞아도 어때요? 60점 맞을 수 있잖아요. 그쵸? 기말 시험에서 한 40점만 맞아도 어때요? 과목 이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형성평가 20점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보너스 점수인 거예요. 저 때는 없었잖아요. 보세요. 없잖아요. 제가 이러한 과정으로 140학점을 받고 졸업을 했으니까.
그것도 4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배점으로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편안하게. 이 선배들의 공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점이 됩니다. 평가가 돼요. 방송대 평가가 이제 변경이 된 게, 자, 이거고, 졸업 학점은 몇 학점입니까? 130학점. 여기서 마이너스 10점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졸업하기가 더 수월해졌다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빨리빨리 끝내기 위해서, 자, 평가 유형. 평가 유형은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한 이 내용들입니다. 형성평가. 형성평가는 20점 만점으로 형성평가 운영 기간 중에 학습 진도율이나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성적에 반영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어때요? 100%안 해도 된다. 75% 이상. 그러나 우리는 수업 듣기 위해서 15강까지 다 듣게 되면 100%될 거다. 이건 거고. 자, 그리고 중간평가가 있습니다. 중간평가는요, 그 출석 수업 평가는 중간평가가 아닙니다. 아이고, 중간평가라는 것이 아니고, 유형이 출석 수업 과목이 있고, 중간 과제물 과목이 있습니다. 해서 중간평가를 요런 개념으로 한다면은 출석 수업 평가는 출석 수업 평가와 출석 수업 대체 시험 평가는 뭐예요? 출석 수업 과목 해당되는 것이고 중간 과제물은 과제물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중간평가를 이렇게 나눈다. 자, 그리고 출석 수업 평가에서는요, 이제 코로나19 이후 때 시행됐던 거기 때문에 이 맞춤형 평가가 퀴즈도 되고 발표나 수업 참여도 그리고 레포트를 내는 것 그리고 그 평가의 유형은 오픈북 테스트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셨죠? 굳이 시험 안 보고 그 출석 수업 자체만으로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과목인지 모르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돌발 퀴즈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다음에 대체 시험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출석 수업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 대체 그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어디 있어요? 이거. 출석 대체 시험. 요게 시험 유형인가 아니면 과제물 유형인가를 또 확인해서 보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간 과제물 제출은요. 과목 중에 중간 과제물이 있어요. 아까 우리 맞춤 정보, 우리 학우님 맞춤 정보에 보면은 자, 나의 정보에서 종합 학습 정보 보면은 이렇게 과제물 제출 단추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글쓰기. 글쓰기는 어때요? 대면 수업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중간 과제물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중간 과제물 때, 요 때 제출하는 거래요. 요 때 제출하고 나중에 기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기말 시험 장소는 아직 미정이겠죠? 미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과목의 유형은 출석 수업 과목과 과제물 과목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기말 평가는요. 기말 평가도 두 가지 유형입니다. 시험이 있고 과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지역대학으로 출석해서 시험을 보는 유형도 있지만 기말 시험은 또 과제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럴 때는 지역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과제물을 제출해야 되지만 이제 점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기말 시험 만점은 아까 50점 만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객관식 25문항. 25문항이니까는 배점이 2점이죠. 예, 2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학과의 과목들이 배점이 2점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겠네요. 예전 같으면은 그렇지 않았는데, 25점이면은, 25문항이면은 뭐 또 그냥 2점씩 할 수도 있겠네요. 자, 해서 시험 일시와 장소는 아까 우리 종합학습정보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또 종합학습정보가 아니고 아까 맞춤정보
어디에 있어요? 여기 학사정보. 여기서도 확인이 다 가능하다는 거. 확인이 어때요? 수업 시험 정보 여기. 이걸 이용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하구님 여기 질문을 이제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출석 수업 장소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에 들어가서 변경할 수 없대요. 네, 제가 착각했어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수업 시험에 수강 지역대학 변경 이걸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수강 지역대학 변경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출석 수업 장소를 변경할 때. 아셨죠? 이것만 먼저 변경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지역대학으로 변경. 자, 변경하시겠습니까? 확인하면 변경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학우님 거니까 저는 변경 안 할 건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그 다음에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을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내가 바꿨던 지역대로 출석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출석 수업을 이제 지역대학을 바꾸면 어때요? 여기 장소가 다시 달라져 나왔겠죠? 장소, 시험 장소 변경한 일정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기말 평가도 시험 장소와 시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신청 기간에 여러분이 직접 시험 신청을 못하면은 학교에서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 나의 스케줄이 맞지 않게끔 날짜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죽으나 사나 그때 기말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어때요? 출산일이 그날이야. 어떡합니까? 내가 시험 보는 날 출산을 했어요. 시험 볼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시와 장소, 이것들은 이제 시험을 신청하고서 신청 기간 경과 후 시험 일정, 소속 지역대학 시험장, 남은 장소로 배정이 되는 건 어때요? 이거는 신청 기간을 넘어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배정해 준다는 거. 그리고 시험 일시와 장소를 반드시 언제? 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때요? 4번과 같은 경우를 본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땐 반드시 뭘 갖고 가야 돼요?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학생증 발급 꼭 받으세요. 학생증. 음, 자, 그렇게 해서 요 과제물, 조금 전에 과제물도 기간 내 제출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시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 수업은 여러분들한테는 이번 학기에는 그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은 직전 학기가 없으니까. 그러나 2학기 때부터는 직전 학기가 생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좀 성적이 소홀한 과목이 있었군요. 내가 이번에 성적을 높여보겠습니다. 계절 수업을 듣는 거예요. 자, 성적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조금 전에 형성평가와 그리고 출석과 과제물 그리고 기말평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출석 수업은요. 형성평가와 과제물 성적 기말평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계절 수업을 들으면 계절 수업은 이 수업을 듣고 또다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 시험을 치면 성적이 100%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 점수로 과목의 성적이. 네, 그리고 등급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60점이 D제로입니다. D학점. 그러니까 60점만 맞으면 다 이수해요. 내가 장학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요? 여기권을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여기권 들어가는 거 여러분한테는 쉬워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산수 시간.
산수 시간은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형성평가가 20점이라고 했으니까 형성평가는 무조건 20점 간다고 생각하자고요. 자, 형성평가 20점 더하기. 자, 출석 수업에서 그 받는 점수는요, 거의 30점입니다. 근데 최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내가 출석 시험 점수를 20점 맞았어요. 자, 그럼 몇 점입니까, 이거? 40점이죠? 40점이면은, 자, 60점 맞으려면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2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기말 시험에 20점 받아요. 아이고. 자, 기말 시험에 20점 받습니다. 플러스 20점. 그럼 몇 점이에요? 아, 기말 시험 20점 너무했다, 여러분. 50점에 반 맞아요. 아, 50점 반도 잘 나오는, 한 40점 나오던데. 자, 25점 갑니다. 그럼 몇 점이에요? 65점입니다. 자, 여러분, 65점이면 과목 이수했어요, 안 했어요? 이수했죠? 이수했단 말입니다. 65점 D 플러스로. 우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여러분, 출석 수업은요, 출석 수업 받고 과제물만 제출하면 다 30점 줘요. 그냥 그래서 출석 수업을 만점으로 다 해보자고요. 출석 수업 만점. 자, 30점. 30점. 그 다음에 기말 시험도 내가 50점 만점인데 38점 맞읍시다. 38점. 자, 몇 점입니까? 아, 50점 만점에 38점도 못한 건데. 그러나, 자, 모두 맞으면 몇 점이에요, 이거? 88점이죠? 88점이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B 플러스입니다. 이거 38점 맞기 되게 쉬워요. 50점에서 38점 맞기 쉽다. 아니, 그리고 과목 이수의 목표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절대로 과락을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몇 학점을 맞아야 돼요? 130학점 맞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대 평가 방법이 이렇게 그림으로 또 나타났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대학 그 길라잡이의 파일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성적평가 방법, 요거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학점 인정 방법입니다. 여러분, 학점 인정은요, 이제 여기서 볼게요. 자, 교양 과목은 필수가 몇 학점이냐? 24학점. 아까 설명했어요. 여러분, 전공 과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전공 필수 과목은 없어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게 필수잖아요. 필수 과목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전공은 51학점 이수해가지고 어때요? 총 75학점이죠? 75학점은 무조건 이수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학점? 55학점이죠? 그래야 130학점 나오죠? 그죠? 나머지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은 이 55학점에서 다 이수를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거다. 근데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이런 과목들이 필요하다더라. 그러면 그 과목들을 여기서 이수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그 과목이 해당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어때요? 너무 좋죠. 일석이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점을 이런 식 잘 선택해서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 넘어가겠습니다. 학점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학점을 잘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키포인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송대에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
자, 방송대에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 자, 1페이지 갈게요. 이거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전제가 있죠? 아래의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공부 방법이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라는 거고요. 이 방법으로 공부한 19년도 입학생부터 제가 튜터를 지도했거든요. 우수한 성적으로 경쟁학과에 편입도 예, 성공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조기 졸업도 하셨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방법으로만 따라하면 아마 졸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자, 학습 전에 준비물은 교재죠. 그리고 약 3년에서 5개년치의 기출문제. 요거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 놓으세요. 두 부씩, 두 부. 그러니까는 3개년치, 예를 들어 2019년도 기출문제다. 그럼 2019년도 2개 출력하고, 2018년도 2개, 2017년도 2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정보화기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입니다. 먼저 교과목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자, 교과목 강의를 들을 때는 교재와 함께 기출문제를 같이 펼쳐둡니다. 자, 먼저 교재를 펼쳐서 강의를 들어요. 교재를 펼쳐놓고 강의를 듣다 보면 어때요? 이게 중요한 것들이 막 줄이 쳐집니다. 그쵸? 근데 아직 줄치지 마시고, 줄치지 마시고,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 1강을 들었습니다. 1강을 들으면 1강이 끝난 다음에 뭘 하느냐? 강의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1강에 해당하는 기출문제가 몇 문제 정도 되겠어요? 한 두세 문제 되겠죠. 그쵸? 이 두세 문제를 내가 푸는 거예요. 이때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교재의 부분에 밑줄을 치는 거야. 그때 밑줄을 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자, 여기 갈게요. 어머, 얘가 왜 따로 떨어졌지? 이런 식으로 밑줄을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밑줄을 치거나 1페이지부터 갈게요. 이거 행정학개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밑줄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노란 부분 보이시죠? 이 노란 부분 형광펜으로 칠해서 이렇게 스캔하니까 흐려 보이네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밑줄을 친 겁니다. 그리고 시험지에 나와 있는 문구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 행정학에서는 잊지 말아야 될 사람 우드로 윌슨. 이 사람이 행정의 연구를 논문을 쓴 최초의 학자이자 대통령이에요. 행정의 아버지래요. 뭐 뭐의 아버지, 뭐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 지은 거 별로 안 좋은데. 그리고 어때요? 15년도 58번 문제, 17년도 39번 문제, 18년도 47번 문제가 이 부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해서 기록을 해놔요, 책에다가. 그리고 문제의 유형들을 보면 설명이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자, 설명이 적절치 않은 것이니까 여기 책에 있는 내용들은 다 적절한 내용이겠죠? 이 적절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이 3년치 보기의 내용들을 봅니다. 3년치 보기의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 하느냐? 보기에 자주 나오는 문장, 단어 이런 것들을 밑줄을 쳐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줄이 쳐진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디다간가에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왜냐? 시험 자료를 노트에다가 글씨로만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수정할 때 어떻게 해요? 수정 테이프 붙이고 위에다 이렇게 쓰고 막 그럼 지저분해지죠? 그냥 여러분의 한글을 열어놓고 이걸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 짓고 학문 분류 체계에서의 행정학의 위상 2장의 1절 이렇게 하고 자주 나오는 단어나 문장들을 씁니다. 그럴 때
힌트는 무엇이냐? 바로 이 문제의 유형이 뭡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보기 4개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죠. 그럼 나머지 3개는 다 적절한 거죠. 이 적절한 걸 기록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나요? 나중에 기말 시험 문제, 기말 특강 할 때 할 거니까, 예, 그때 가죠. 이렇게 해서 밑줄을 쳐놓는 거예요. 그럼 여긴 보세요. 한국행정학의 전개 과정. 이거는 17년도 42번, 16년도 39번, 15년도 63번, 19년도 43번, 18년도 빼고는 매해 나왔다는 거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줄 쳐놓은 것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형광펜으로 노란색.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자, 푸는 과정에서 기출문제가 교재의 어느 부분인지 표시를 해둡니다. 바로 표시를 해둘 때는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연도고 뒤에 있는 걸 저는 문항으로 삼은 거예요. 또는 반대로 삼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19-36은 19년도에 36번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든 규칙이니까, 나만의 프로토콜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프로토콜을 만드셔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머릿속에 기억하기 힘든 내용이라 아까 교재에다가 저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장별 표시해둔 부분을 기출문제를 보면서 요약 정리합니다. 그때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카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이름을 입력합니다. 지방자치 행정, 공기업론, 조직 행태론, 기출 위주로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공기업론 기말 대비 요약본. 제가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대로 만든 자료가 있어요. 아이고, 여기는 없네. 자, 2학기 한번 가볼게요. 공공관리론 한번. 여기 있다.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보기 좋아요. 자, 먼저 공공관리론 이제 하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에 관리의 의 13-1, 관리의 개념 12-1이라고 보이시죠? 바로 이게 저만이 만든 규칙. 13년도 1번 문제, 12년도 1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밑줄이 쳐져 있죠? 이 내용이 분명히 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교재에는 분명히 이 내용이 들어있는 문단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 문단의 말을 이해하면서 이 답이 되는 것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공공관리론인데 관리의 개념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리란 하면서 인적, 비인적 자원에 활용해서 조직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이 관리의 정의라고 한대요. 그럼 시험 문제가 뭐겠어요? 다음 중 관리의 정의란 물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 없이 이것만 적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관리의 특징이라는 걸 볼게요. 14년도에 3번 문제, 12년도에 2번, 11년도 1번, 10년도 42번. 그 중에 지금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1, 2, 3, 5번이요. 이게 보기에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각각 책에 문단으로나 문장으로 보이겠죠? 여러분들은 그거를 줄 쳐놓은 부분을 이렇게 워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출문제 분석을 한 과목에 15장까지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시험 기출문제 분석의 요령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이렇게 못했는데 3, 4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내 성적이 향상되더라.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뭐라고 했느냐? 사회체제의 생존과 정체성 확립 및 유지 기능과 관련되는 의미로 보는 주장. 이게 시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장의 내용 중에 왈도라는 학자는
이러한 걸 주장했다. 그리고 공공성에 대해서 주장했다. 이런 것들 밑줄 쳐놓은 거를 더 답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여러분 느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15장까지 공부를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바로 이런 방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두면 뭐 하기가 쉽다고 했어요. 나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기가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내 글씨체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었기 때문에 내 글씨체가 아니고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글씨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요 1번과 4번을 반복을 하면은 과목별로 교재를 한 번에서 4번까지 읽게 되는 거예요. 교재는 최소한 한 번에서 4번 정도 보게 되는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굳이 작정하고 책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세요 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입니다. 이것들. 이런 식으로 과목들을 전부 다. 여기 보면은 보세요. 문하고 동그라미 쳤어요. 문하고 동그라미 친 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정부기관이 민간기업과 다른 점이 아닌 것은 주로 이런 문제로 이 동그라미 1, 2, 3, 4번 네, 의 내용이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자, 이렇게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8학기 훅 갑니다. 그냥 순식간에 갑니다. 벌써 시작이 반이라고 입학했는데 벌써 졸업이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 여기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제 신입생이시니까 저를 만난 거예요. 튜터를 만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학습 도움 방법. 조금 전에 제가 말한 튜터 제도.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나의 정보에 보면은 튜터 지도가 보인다. 우리 학우님 또 그 맞춤 정보 가면은 보세요. 나의 정보. 나의 정보 클릭되면 여기 튜터 지도 요걸 클릭하시면 튜터 페이지가 나온다는 것. 이렇게 제 페이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장학금도 나옵니다. 성적 장학금은 학과별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행정학과는 다른 학과보다 조금 어려운 학문이라 장학금 받는 이 커트라인도 다른 학과보다 살짝 낮아요. 그래서 다른 학과에는 장학금도 못 받는 학점이 우리 학과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점으로 기준이 낮아요. 어려우니까. 최소한 수업료 장학금까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수업료는 한 2, 3만 원대 되지만 우리 등록금에 비교하면 거의 뭐 10% 정도 되는 그 비율을 차지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 장학금이라도 탈 수 있는 그러면서 나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어, 방송대 다녔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자, 해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성적으로 장학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회 임원이 되면 임원들에 해당하는 그 장학금을 추천받으면 그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게 장학금, 전액 장학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국가장학금. 여러분, 방송대 대학 등록금도 국가장학금으로 다니실 수 있어요. 낙제, F학점만 안 받으시면 국가장학금 받으시니까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 성적으로 장학금 받는 제도도 있지만 학자금 대출 이자도 아주 저렴해요. 1%대니까 네 설마 돈 없어서 다니
못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학금 제도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근로장학 제도, 제가 가끔가다 자료실에다가 이렇게 뭐 학교, 뭐 관내 근로장학생 이런 공지사항도 올릴 거예요. 그럴 때, 그거는 이제 어때요? 근로장학생이니까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그러면서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제도가 바로 근로장학 제도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근로장학 제도는 장학금 등을 받으며 학업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사항에 올라오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럴 때 여러분 근로장학생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성적에 관련이 있죠. 공부 못하면 근로장학생도 못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여기 또 국가장학재단에서는 이제 소득 8분위 이하 이런 분들에게 국가장학금 준다는 거. 그리고 한번 해보실 분은 이거 충분히 해보세요. 시간 많이 안 뺐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내가 튜터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이건 튜터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디로 전화를 하라고 할 거냐면, 바로 학생 통합 서비스 센터라는 곳으로 전화를 하라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제가. 그럴 때 전화번호는 1577-9995, 1번 누르고 1번 누르면 된대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학습을 받다가 뭐가 잘 안 된다. 그럴 때도 여기 전화해가지고 이 원격 지원을 받으시면 내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이 원격으로 해줍니다.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자, 요즘은 또 챗봇이 있죠. 그리고 또 인터넷 상담 있고 우리 튜터 페이지에 뭐가 있습니까? 1대1 상담방이 있어요. 1대1 상담 게시판. 여기 들어오시면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익명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민이 많으시다. 학습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이 많으면 이제 저랑 같이 의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끔가다 우리 학생분들의 이 심리 상담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충분히 이용하셔가지고 이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그 상담을 나눠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지역대학과 학습센터, 학습관에 이제 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자, 여러분, 우리 방송대는 지역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센터, 학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차이는 지역 대학에서는 출석 수업을 시행하나, 학습관에서는 출석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학습센터까지는 출석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방송대 서울지역대학 남부학습센터, 이런 곳. 이런 곳이 이제 출석 수업을 하는 곳이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곳이니까 확실히 이걸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서부학습센터인데 서울 지역대학 서부학습센터인데 뭐 북부학습센터인데 그럼 여기선 출석 수업 안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나는 곳이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까 출석 수업 일정 있죠? 여기 출석 수업 일정을 볼까요? 서부학습센터, 북부학습센터는 서울지역대학 성수동으로 지금 이전한 상태예요. 여기에서 뭐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지금 남부학습센터도 목동에 있는데 그전엔 대림동에 있었어요. 아주 작게 있었어요. 작은 건물이지만 거기서 출석 수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목동에 아주 큰 건물로 이동을 해가지고 또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부학습센터, 북부학습센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는 출석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북부학습센터 출석 수업 미시행 학과. 그중에 우리 행정학과는 북부학습센터에서 출석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부학습센터를 소속 대학으로 놓고 입학하신 분들은 다른 배정된 지역대학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서울 지역대학 북부학습센터는 출석 수업을 성수동에 있는 서울지역대학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지혜로운 대학생활, 여러분, 지혜롭게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시면은 졸업이 어렵다는 거.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 보세요. 자, 학생 자치 조직, 학생회가 있고 스터디 모임과 또 각종 취미 생활을 활용해서 동아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특히 학생회나 스터디 모임에서는 정말 졸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동아리는 한마디로 우리 대학 동아리와 마찬가지 뭐 댄스 동아리가 있고 뭐 조기 축구처럼 뭐 축구 동아리가 있고 무슨 뭐 악기 그 연주하는 동아리가 있고 이런 취미 활동 하는 곳이고 공부를 하는 곳은 이제 학생회와 스터디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 지역대학 소속이시면 반드시 행정학과의 그 대표님을 찾아가서 그 지역대학 OT 다들 참석하셨나요? 오늘도 안양학습관이 11시에 OT 한다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안양학습관 소속 있으신가요? 여기서 대답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학우님, 마이크. 자, 제가 요거 어, 해제, 네. 대구 경북 지역은 OT 없더라고요. 아, 없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그, 한참 찾아봤어요. 그랬구나. 그래,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일단은, 따돌림 요 당했어요, 완전히. 출석 완전, 수업 때 만나실 겁니다. 예. 예. 아이고. 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조금만 계세요. 따돌림 안 받도록 제가 정보를 조금 이따 드릴게요. 예. 자, 요런 조직이 있으니까 반드시 요 조직에는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학생회가 하는 일. 여러분, 제가 아까 임원, 임원 장학금들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학생회에 가입하시면 임원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학생회 임원이기 때문에 주는 장학금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의무 아닙니다. 봉사활동. 그리고 이제 휴학과, 여기 휴학과 재입학.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다음 학기 등록 안 하면 자동으로 휴학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학을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학이 돼 버리면 그 언젠가 다시 방송대를 들어오고 싶으실 때, 다시 그 다음 학기 등록을 하고 싶으실 때는 아마도 재입학이 되거나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계속 그 학기를 다니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 요건. 자, 드디어 왔습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 요건. 자,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은 130 학점만 맞으면 됩니다. 그랬죠? 자,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8학기 이상 등록, 2학년 편입생은 6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3학년 편입생은 4학기 이상.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그 필요 학점이 또 따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합니다. 자, 교양 과목은 필수로 24학점, 그리고 우리는 전공 과목 51학점이라는 거죠. 자, 2010학년도 입학한 신입생들은 조건이 이렇습니다. 자, 교양 과목 24학점,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신입생이니까 51학점. 유아교육과는 다르죠? 그렇게 해서 130학점을 맞아야만 졸업한다는 거예요. 자, 문화교양학과는 논문이 부활됐습니다.
우리 행정학과는 2013년도에 논문이 폐지가 됐어요. 그전에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학과에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평가 논문을 문화교양학과는 쓰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그 외는요, 그냥 24, 51, 75학점 맞고 나머지 여러분들 듣고 싶은 과목 듣고 130학점 채우면 졸업이 된다는 것. 자, 조기 졸업 요건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기 졸업하신 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분들 어때요?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조기에 취득하는 건데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6학기 또는 7학기에 이수를 하고 졸업하는 거예요. 어떻게 130학점만 맞으면은 뭐 7학기 때 졸업해도 되고 6학기 때 졸업해도 되겠죠? 이럴 때, 자, 이수한 전교 과목의 성적 평균 평점은 4.0이 돼야지만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기 졸업하기 너무 쉬워졌다는 거. 왜냐? 형성평가 20점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 제가 누누이 형성평가 20점을 얘기합니다. 자, 명예졸업자는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넘어가요. 자, 그리고 졸업 유보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의 임원이신데 이 임원분이 좀 야망이 있어. 야망이 있어갖고 내가 총학생 회장을 한번 하고 싶다. 근데 이분은 4학년이에요. 근데 총학생 회장을 하고 싶으면 졸업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죠? 이분 아무리 130학점 맞았다 하더라도 졸업 유보 신청을 하면 졸업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뭔가의 야망을 달성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제도를 졸업 유보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졸업 후 진로는 뭐 저처럼 더 공부를 한다거나 저는 이제 두 번째 20살인 거예요. 두 번째 20살이란 제가 20대 때는 전공이 이과였어요. 이과. 한참 꿈 많은 이과, 공대 아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공을 활용해가지고 제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 남보다 출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20살은 네, 행정학과로 시작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그냥 계속 진학을 했어요, 저는. 학부과정 4년을 마쳤습니다. 편입해도 됐는데 1학년부터 들어온 이유는 저도 뭔가 다른 또 욕심이 있어서 그걸 같이 해보고자 해서 1학년부터 들어왔는데 진학을 학부, 석사, 지금은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진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졸업 후 진로겠죠. 또는 내가 다른 졸업을 했는데 내가 또 뭔가를 공부하기는 좀 그렇고 취미 삼아 공부를 할까 할 때는 이렇게 시간제 등록제나 프라임 칼리지 이런 곳으로 들어가셔서 공부를 또 다양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대개는 진학하시더라고요. 또는 대개는 다른 학과로 편입해서 여러 다학을 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냥 행정학과에서 딱 졸업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참 공부가 재밌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별점을 제가 보자면은 여러분들의 입학과 졸업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공부하는 방법 제가 뺐네요. 네, 공부하는 방법 이것대로 일단 공부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기말시험 대비해서 이대로 시작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원석 학우님 왕따 당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제가 각 학교 학생회 오픈 카톡방을 이제 요거 튜터지도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요거 튜터지에도 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 지금 우리 대구 경북 행정학과 지역대학 여기 또 바코드도 QR코드도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어가지고 바로 입장하실 수도 있고요. 네, 여기 또 오픈 채팅방 또는 카페 여기도 카페가 있네요. 카페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가 대구 경북지역대학은 또 없네요. 어떻게 활동이 너무 없는 모양이에요. 네, 대구 경북
지역 대학에 예, 한번 문의를 해서 각 예, 지역 대학의 회장님들과 소통이 한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빨리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예.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먼저 공부를 시작하고 계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출석 수업과 더불어 이제 중간 과제물 공지가 올라올 겁니다. 중간 과제물 공지가 올라왔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딱 로그인하면 우리는 이 홈페이지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의 학습 정보를 위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홈페이지에 있는데 딱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맞춤 정보로 오게 돼요. 그쵸? 맞춤 정보로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요 방송통신대학교 요거를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열려요. 대문으로 갑니다. 이렇게. 대문으로 와서 여기 공지사항 보이시죠? 요 공지사항을 클릭해요. 그러면 공지사항에 이제 유형들이 보여요. 어떻게? 학사 일반, 시험 성적 같은 거. 그럼 우리는 어떤 거 위주로 보겠어요? 시험 성적이죠. 그죠? 그럼 시험 성적 관련한 공지사항이 이렇게 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있겠지만 중요하니까 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 아직 중간과제물이 안 떴군요. 아직 3월이 아니니까. 자, 2월 25일이니까 3월 초에 중간과제물 그 이런 계획이 뜨고 올라옵니다. 작년 거를 한번 봐볼까요? 작년 거 중간과제물 이렇게 시행 공고 이렇게 이건 2학기 거죠. 그러니까는 개강이 9월인데 이건 되게 빨리 올라왔네.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3월이 되면 올라올 거니까 그때는 또 제가 중간과제물 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과제물을 또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요 공부하는 방법과 더불어 출석 수업 그리고 출석 수업과 관련된 출석 수업 과제물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는 제가 때때로 그러니까는 출석 수업과 관련된 자료는 요맘때 중간 과제물과 관련된 자료는 또 중간 과제물이 올라오기 직전에 요맘때 아니면 공지사항이 올라오자마자 또 그맘때 그렇게 딱 시적절하게 올려드릴 거라서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공유를 중지하고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이제 제가 약 2시간 한다고 했는데 사실 2시간을 넘겼어요. 그래서 질문 받고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죠. 자, 궁금하신 점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마이크로 이용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세요? 우리 질문 없으면 2시간 반 동안 공부한 것도 힘든데 빨리 마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은 1대1 상담방에 올리셔도 되고 Q&A 게시판을 이용해서 올리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OT 특강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질문 많이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특강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